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지금 법무법인청의 강동원 변호사님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핫한 이야기 몇 가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부동산 TV에도 지금도 가끔씩 이제 댓글이 달리는 가끔 댓글이 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거저거 찾아보시다 검색해 보시다 오셔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뭐냐면 지역주택 조합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데 뭐 작년에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또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요새는 또 과거와는 다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셔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요새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조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역주택조합 이거 뭐 제가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이거 누가 그래요? 지옥주택조합. 지옥주택. 얼마 전에도 MBC 뭐 PT 수첩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뭐 중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뭐 전 재산 늘렸다고 막 분들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역주택조합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안 하시는 게 맞고 사례들 보면 참담한 거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자기들이 알받고 지들이 땅 사놓고 알바 와가지고 조합에다가 비싸게 팔고 문제가 심각하죠. 다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하려는 여기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진 않아요. 보통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니까 한 뭐 19%, 20% 정도가 입주까지 된다 그러고. 근데 4분의 1만? 예, 그렇죠. 5분의 1. 입주까지 되는 것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입주까지 되는 게 그 정도고. 사실 성공 사례는 있는 게 제가 10년 전에 아는 분 여기 지역주택 조합 한단다 그래서 마포에 집을 사드렸어요. 10년 전에. 집을 사드린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하면 얘네가 사갈 거니까 그래서 되게 여기 재개발 구역도 아니고 뭣도 아니어서 답이 없는데 얘네가 사갈 거야 라고 해서 10년 전에 1억 8천 정도 주고 빌라를 사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만 10년이 지났거든요. 올 초에 조합이 사갔어요. 얼마에 사갔냐면 4억 5천인가? 그래서 성공하셨네요. 성공하셨어요. 근데 그 10년의 기간 중에 8년을 아이고 말이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가 이제 사갈 거예요 얘기를 8년 뒤에 하시더니 그래서 올 초에 안 믿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다고 언제까지 서류 준비해놓고 배서해놨다가 다 준비해놨는데 그날 얘기 없고 왜 연락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다가 저희가 이번엔 됐어요 하다가 올 초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 어쨌거나 되는 사례도 있긴 있는데 아이고 10년이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네요. 아니요 재개발도 10년 더 걸려요. 재개발도 오래 걸려. 맞아요. 돈 벌려면 좀 X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정보해야 돼. 정보. X 해야 되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지역주택 쪽 관련해가지고 유세 트렌드. 이제 일단 가입 안 하시는 게 맞고 가입하셨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소송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조합에다가 너 돈 주세요 하면은 뭐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이제 이미 썼을 거 아니야. 다 썼고 거의 돈도 없어요. 그 조합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쓴 돈도 있고 하니까 조합비 가입하고 뭐 하는 비용들을 주기에는 힘들 거고. 그럼 썼으면 그나마 양심적일 거고요. 쓰지도 않고 있는데 안 주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요? 계약서에 뭐 업무 대행비 2, 3천씩 해놓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써놔요. 그럼 부재소 합의거든요. 수령해봤자 각하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미 네가 들어올 때 안 받아간다고 해놓고 가입해놓고 왜 그걸 달라고 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심지어 내가 가입한 지 일주일 뭐 보름밖에 안 됐는데 주라 그러면 업무 대행비는 빼고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업무 대행이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진행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마음만 딱 꺾어가지고 돈만 넣게 하면 그 다음에는 가불이 바뀌네. 네, 그렇죠. 완전 슈퍼갑이죠, 조합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나오려면 소송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보통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판부들이 이거 뭐 얌체 아니냐. 왜냐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도 돈을 내고 땅을 사서 아파트 새로 짓는 건데 일종의 투자인데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만 원금 쏙 빼서 나간다고 한다는 거는 그건 자기가 투자자가 리스크를 하나도 지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스탠스였어요. 그렇죠.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다 독박스라는 얘기인 건데 그거는 재판부에서 볼 때
그거는 설득이 안 된다. 그렇죠. 너도 참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하니까 법리적으로 아무리 들이대도 예. 뭐 그냥 별로 뭐 들은 적도 안 했는데 최근에 좀 바뀌는 게 워낙 피해자가 많아지니까. 재판 피해자가 많아지니까. 예, 피해자가 왜냐하면 조합이 처음에 모집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보통. 이거 로얄증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동호수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허겁지겁 막 쓰거든요. 이제 막 돈 1,000만 원씩 내면서. 이게 뭐 물건 10,000원, 20,000원 살 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집 살 때는 1,000만 원, 2,000원 쑥쑥 내요. 그냥 이렇게. 네. 이런 거를 이제 재판부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법리적으로는 자기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법원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조정을 많이 합니다. 조정을 많이 권유를 해서 낸 돈에 대해서 한 10% 정도 공제하고 합의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하다가 요즘은 또 이제 조합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조정은 쌍방이 동의해야 되는 이제 효력을 가지니까 이제 가게 되면 저희도 이제 끝까지 법리로 주장을 하는데 요즘 재판부들이 많이 받아주는 게 뭐냐면 사기 부분입니다. 사기. 예. 쉽게 말하면 속였다, 근데 기만했다. 솔직히 사기가 많아.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제 기준에서. 애매한 사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보통 네. 이제 그 조합들이 자기네가 한다기보다는 이제 업무 대행을 분양 대행사 직원들을 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분양 대행사 직원분들이 주로 옛날에 조직 분양이라 그래서 아파트 일반 분양, 미분양 파는 거 이거 하던 분들이 주로 이제 지역주택 조합원 분양을 가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그냥 땡처리 뭐 이런 식으로 조직 분양이라고 하는 게 이거 옛날에 7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싸서 6억이에요. 사세요. 이거 막 자꾸 이런 거 하던 분들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 관계에 따라서 져주고 이게 결정되는 거지만 지역주택조합원은 그런 누가 져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내가 집 땅도 사고 건물 짓는 비용도 같이 참여해서 다 내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이득을 가져갈 것이고 실패하면 손해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인데 설명은 그렇게 안 하고 분양인 것처럼 이거 받으면 여기 지금 주변 시세가 5억인데 이건 우리 직접 짓는 거라서 4억이면 돼요. 4억에 분양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설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도 하고 또 많이 좀 공부하시고 가신 분들은 토지 확보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라고 여기저기 있으니까 물어보면 뭐 80% 냈어요. 뭐 90% 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례 같은 경우는 토지 확보 뭐 돈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퍼센트는 이렇게 돼서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하는 사람이 그래요? 하고 막 가거든요. 조금 90몇 프로, 뭐 80몇 프로 아니 어떻게 했다는 건지를 그럼 그거 보자라고 해도 그 90몇 프로 받은 서류를 어떻게 확인할 거야? 맞아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쌓아놓고요. 저기 있는데 그 개인정보 있어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실시가 없어요. 한두 개 좀 빼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실제 맞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한다면은 80%가 확보가 안 되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도 안 되고요. 95%가 안 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 안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좀 하려고 그러면 추가 분담금 계속 내라고 하고 돈 내라고 하고 이제 계속 빨대 꽂히는 그렇죠. 그것도 안 하면은 사실은 뭐 사업 진행 안 하고 뭐 나는 업무 대행이니까 말 대행이니까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한다니 나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나자빠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우리를 데려올 때가 이제 조합 뭐 추진이라든가 뭐 조합이라든가 데려올 때 그 토지 확보 상황에서 거짓말이 있었다면 그게 사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형사적으로 사기로 처벌받는 거고 뭐 형법 347조 해가지고 뭐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나중 문제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손해를 최소화하고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가입 계약이 사기로 됐으니까 취소할 수 있거든요, 민사적으로는. 근데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거 아까도 얘기했고 80몇 프로다, 90몇 프로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거 까라고 하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까겠죠? 까는데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러면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조합은 난리가 나니까. 다 뒤집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 당시에 토지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구청을 통해서 한다거나 하게 되면 확보는 가능합니다. 이제. 확보는. 그런데 그 가입 당시에 실제 누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입증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녹취를 해놔야겠네. 녹취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일일이 녹취를 합니까? 근데 그 녹취도 사실 되게 힘든 게 뭐 상담사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되게 하긴 뭐 문서로 써주세요. 뭐 그렇게 해야겠네 그러면. 문서주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사후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상담사라고 하죠. 이제 뭐 스티커 붙여가지고 전화번호 붙여서 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화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사람하고 전화를 하면서 사후 녹취를 합니다. 그 당시에 몇 프로가 안내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해가지고 아니 확인서 받다고 해가지고 내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럼 안내를 그렇게 했고 실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럼 조합들이 어떻게 발뺌을 하냐면 네. 아까 말씀하신 조직 분양 말씀하셨는데 걔가 잘 몰랐다? 그렇죠. 걔가 그냥 거짓말한 거다. 걔 수수료 받으려고. 그렇지. 네, 걔가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이제. 도마뱀 꼬리 자르기. 네, 그러면 책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식적으로 그 분양대행사 직원 자기 혼자 한두 번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교육도 받고 아침에 그렇죠. 맨날 교육하고 그렇죠. 하니까. 네, 몇 프로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안내해서 할 거고 그 분양대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업무대행사에서 오더를 받았으니까 분양대행사 했을 거고 그렇죠. 업무대행사 이렇게 한다는 건 조합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분양대행사, 업무대행사, 조합까지 건너가려면 지난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대리권이 있니 없니, 뭐 업무 대행자니 이행 보조자니 여러 가지 법률 개념을 해서 하는데 이 재판부들이 이제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법리적으로 쓰려면 되게 복잡해요. 이거를 쓰려면 이제 판결을 쓰려면 그렇죠. 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은 분양 대행사가 책임 있는지 분양 대행사 업무 대행사가 책임 있는지 그 다음에 조합이 책임 있는지를 각각의 그 업무 대행계와 분양 대행계가 다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작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판결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는 네. 구제를 해주는 형태로.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몇십 프로 안내를 받았고 네. 그 당시에 분양 대행사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사실 분양 대행사 얘기한 거는 조합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과감하게 인정하는데 집단 소송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1인당 한 몇천만 원씩 한 100명 이래버리면 몇십억이 되잖아요. 이제 네. 그럼 조합들이 재판부들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고등법원 사건인데요. 이제 그것 같은 경우 재판부가 그 조합 쪽에다가 이제 혼을 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내부적으로 몇 프로가 안내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뭐 자료 같은 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당신들이 알지 조합원이 어떻게 아냐 입증을 해라. 근데 원래 입증책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입증이 네. 우리한테 있는데 사실상 자료가 없잖아요. 네. 받을 수 있는 뭐 법률적으로 그거를 뭐 할 만한 적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뭐 네. 물어보면 그거 하라는 그 네, 네. 내용은 조금 일부 있지만 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 소위 말해 갈군다 그러죠. 이제 조합적 대리를 갈고 조합적 대리 사실 자기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그 결론은 그 사기가 그러니까 토지 확보 사기가 있다 그러면은 금액이 좀 작은 경우에는 재판부들이 원고 승소하는 경우가 꽤 있고 금액이 좀 많고 집단소송이라 그러면 꼼꼼히 보긴 보는데 아무래도 좀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니들 열심히 같이 집 짓자고 참여했다가 조금 약간 돌아가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빠지겠다는 거는 우리 재판부에서 볼 때는 별로 동의를 못 해주겠는데 이런 포지션이었다가 이제 이번 장에서 이렇게 좀 거짓으로 이 투자자들을 또는 이 수요자들을 홀려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소액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까지는 큰 파장이 아니라고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이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좀 큰 건들에 대해서도 귀담아서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하나 더 첨언하자면 그거 이제 아까 민사적으로 사기로 취소가 되고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적으로 사기 범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 전담 검찰청도 생겼어요.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해서 서울 북부지검이 전담입니다. 그래서 지지한다는가 해서 세미나도 한번 했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 자체를.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아마 검찰 쪽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다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변호사 도움 받아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좀 도움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간판 가봤자 돈이 없다 냈잖아 이래버리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찜찜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례들 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걔네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지역주택조합지라고 하면서 막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난 여기 계속 살고 싶은데 저놈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중에 내 땅을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95% 동의되면 나중에 이제 소송 들어올 거고 중간부터 이제 사자 얘기할 텐데 살 때 돈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계속 찜찜하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런 현장들이 보면 길 다니다 보면 왜 있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보통 2주 길게 한 달이면 다 철거해요. 요새 서울 분양 잘 돼서 근데
여기는 작년에 있던 모델하우스 올해도 계속 있네. 이거는 거의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하우스들은 좀 일단 첫 번째 조심하시고, 만약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요새 이런 식으로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동원 변호사님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 TV에서는 이런 목소리는 사실 좀 전해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차원에서 조금 다른 세상, 말 그대로 필드에서 돌아가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또 가끔 찾아뵈서 같이 이 돌아가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저도, 지역주택조합 이런 얘기도 너무 재밌고. 저도 부동산 얘기 TV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컨텐츠로 이제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